방금 전 미국 백악관이 코인베이스를 두고 배신당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분노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업계 1위 거래소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것이죠. 코인베이스는 왜 갑자기 등을 돌렸고 백악관은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리고 이 갈등의 진짜 설계자는 과연 누구인지 오늘 영상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구조까지 엮어서 깊이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돌연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 액트 계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이런 법안은 업계 리더들이 환영하면서 추진이 되는 건데 코인베이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들어갔었다는 거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트위터로 지적을 한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토크나 주식을 사실상 막는 조항, 디파이를 옥죄고 정부가 개인 금융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 CFTC 권한을 축소하고 SEC 쪽으로 힘을 쏠리게 하는 방향, 은행이 경쟁사를 견제하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보상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구조. 한마디로 규제 명확성이라는 포장 속에 전통 금융권 입맛대로 룰이 제작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백악관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지지를 철회한 건 우리에 대한 러그풀, 즉 배신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왜 이렇게까지 격해졌을까요?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라인 공화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던 판이었고 업계 최대 플레이어가 막판에 발을 빼면서 법안 추진 동력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인베이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법안 지지 철회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자기들이 밀던 판을 스스로 접을 수 있다는 시그널,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까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실상 첫 번째 급의 큰 틀 법안입니다. 거래소, 토큰, 투자자 보호, 관할 기관까지 암호자산 시장의 룰을 구조화하는 법이죠. 핵심은 2가지입니다. SEC와 CFTC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고 토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을 정리한다. 쉽게 말해서 이건 증권, 이건 상품 딱 나눠서 더 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송전으로 끌지 말자는 겁니다. 업계가 수년 동안 기다려왔던 게 바로 이 명확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판이 꼬였느냐? 핵심 쟁점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1달러에 고정이 된 현금성 코인이었고 이자 개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변했죠. 발행사나 플랫폼은 준비금을 굴려 이자를 벌고 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생겨났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는 서클을 맡긴 이용자에게 연 4에서 5% 수준의 보상 구조를 제공해왔고 은행 예금 금리가 낮던 시기엔 사람들이 은행 대신 코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이없죠. 예금 이탈이니까요. 예금이 빠지면 대출 재원도 줄고 수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행권 로비가 강하게 들어갔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면 경제의 해악이라는 논리가 올라왔던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에서도 이자, 배당 금지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번엔 시장 구조법 논의에서 은행이 한 발 더 나아가 거래소까지 묶어두려는 방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불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흔듭니다. 법안이 순항할 거란 기대가 깨지면 주말에도 가격이 흔들리죠. 다만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결국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예측 시장이나 시장 참가자들 분위기에서는 이번 지연을 일종의 밀당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월가 쪽에서는 코인베이스의 강경 대응도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법안이 무산이 되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 전체가 다시 불확실성으로 돌아가야 하고 SEC식 규제 공방이 길어지며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니까요. 반대로 절충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사업이 막히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관 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이번 사태를 그냥 거래소와 정부의 싸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인 은행과 정치판, 신생산업인 거래소와 디파이, 이들의 룰메이커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이자 몇 퍼센트 같은 디테일적으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누가 새 금융의 질서를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룰을 짜고 있는 쪽은 은행과 정치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업계 대표주자로 반발을 해도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절충안, 일부 수정, 코인베이스도 명분을 세우고 복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도권과 보조를 맞춰온 플레이어들, 예를 들자면 리플 같은 쪽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깁니다.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다시 상승이 오는 반복. 문제는 우리가 그 구조를 알면서도 막상 흔들리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승장에서 뭘 할지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요. 시차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